김상무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브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및 비즈니스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브림에 대한 어떤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데요. 사실 이 화면을 띄워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집중도도 떨어지고 저희도 레코딩하는 좀 애로점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약 한 20분 정도 레코딩을 진행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진행 단계 상관이 없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세션에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두 번째 세션에서 많은 걸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브림 마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컨버전 차징에 대해서 오버뷰, 지금 저희가 POC를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컨트롤 패널에다가 저희가 세팅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설명들, 그리고 아마도 서브스크립션 오더를 만들어서 저희가 오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날이고요.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컨버전 차징에 대한 네, 오버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마인드의 지난번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고요. 상품 구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형과 파트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형은 원업 프로 레지스트레이션 피, 그다음에 리커링으로 멤버십, 유시즈 서비스, 그다음에 캐시백과 파트너형으로 서비스 앤 유시 베이스의 저희 정상 금액을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벤트별 매출 발생한 비용들은 이런 형태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가 다음과 다음 세션 통해서 순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부분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그레이로 치어져 있는 영역들은 빼고요. 예, 마스터에 대한 구성들, SOM 영역의 마스터 구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컨버전 차징, 앞으로는 CC라고 부르겠습니다. CC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시 SOM으로 돌아가서 오더를 만드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서 지금부터는 우리 쪽 서희사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사입니다. 저희 진행하는 부분들은 크게 마스터 데이터 부분, 그리고 컨버전 차징 쪽, CC 쪽과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오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일단 마스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처 관련된 부분이고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형태로 SAP에서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커스터머와 벤더가 통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고 나면 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 만든 이후에 컨택트 어카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FICA라는 그 서브레저 단위의 구성 단위고 파트너와 체결하는 계약 단위의 어카운트를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계약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관리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머티리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 머티리얼 마스터에 들어가는 정보이며 우리가 만드는 상품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되는 머티리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보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컨버전 차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징에서 크로스 카탈로그에 대한 레이트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레이트 플랜은 이제 저희가 코어 툴이라는 그 툴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자바 기반의 컨트롤 패널을 이용을 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발전된 게 이제 이게 좀 툴이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 어렵고 제한된 자 이제 풀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SAP 측에서는 CC 칵핏이라는 걸 내놓았고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차 기능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스크립션 오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버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입비 그리고 그 멤버십 그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
그 UCG 베이스의 금액들을 오더를 입력을 하고 관리가 되는 기준점인 오더 정보입니다. 네, 마스터 부분 그리고 컨버터 차징 부분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처음에 나오는 비즈니스 파트너 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SAP S4 하나 버전 오면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통합된 그 거래처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문 멤버를 하나를 등록을 하는 걸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이 멤버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들은 회사별로 다 설정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이제 컨트랙트 파트너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트랙트 파트너 내 정보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BP 롤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장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래처가 하나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회사의 목적상 필요한 들은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고 화면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40011이라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서 이제 계약에서 사용하기 위한 계약 컨트랙터 어카운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컨트랙터 어카운트는 컨트랙터 어카운트 비즈니스 파트너를 참조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게 이제 저희 이제 계약 계정에 고객 쪽인지 구매처인지 선택을 하는 해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제가 잡고 있어서 네.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얘가 이제 어떤 어카운트인지 실제로 사용이 되는데 이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에 여러 개의 계약 계정들을 물릴 수가 있고요. 컨트랙터 어카운트를 물릴 수 있고 이 컨트랙터 어카운트들이 실제 계약에서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목적, 이 관계들, 이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 계약 계정이 어떤 형태의 릴레이션십을 갖는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회사 특성에 맞게 어떤 계약 혹은 어떤 특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운트 아이디는 실제로 나중에 입력이 되는 나중에 계정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급 조건. 그래서 여러 개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실제 차량 소유주에 대한 부분을 계약으로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제 사용자 그건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트너에 대해서 서브되는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각각 지급 방법이나 이 릴레이션십을 통해 갖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버전트 차징 쪽에 이제 컨버전트 인보이싱 쪽에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게 회사 코드 어디에 들어가는지 같이 입력을 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컨택트 어카운트 관련된 항목들의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약에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컨트랙트 어카운트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우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CC 컨버전트 차징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갖고 바로 CC 컨버전트 차징 쪽에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실제 오더가 만들어지면 그 오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 비즈니스 파트너와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컨버전트 차징 쪽에 생성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컨트랙트 어카운트와 BP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프로덕트를 저희가 생성할 차례인데 프로덕트는 기본적으로 컨트랙트
저희 이제 컨버전트 인보이스 쪽에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 더 방법은 머티리얼 마스터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머티리얼 마스터 쪽에다가 설정을 해놔서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멤버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만들 건 원오프 차지, 그러니까 가입비에 대한 그 머티리얼 마스터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마스터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서브스크립션 프로덕트라는 부분으로 되는 부분. 네, 필요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세팅된 부분들 입력을 했습니다. 그 차징에서 사용될 기본적으로 EA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데이터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빌링이 어느 단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마스터에다 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리커링이나 이런 것들은 매달 말일이나 혹은 정해진 날짜에 그 빌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빌링 사이클을 등록을 하지만 이 원오프 차지의 경우에는 그 가입비 같은 경우에 가입하는 즉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그 여기에 이제 텍스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이템 카테고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네,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P에 대한 부분인지, 그리고 리커링에 대한 부분인지, UCG에 대한 부분인지, 사용량에 따라 갖고 차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 발생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 이제 전부 다 입력이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저장이 됐고 생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서브스크립션 오더에서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SAP 화면에선 제공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제 웹 화면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오더 쪽에서 등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부른 이제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부르는 거는 서브스크립션 프로덕트이라고 전체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SAP 상에서 머티리얼 마스터로 등록된 부분과 동일한 화면이 뜨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독에 필요한 서브스크립션 프로덕트에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입력한 원오프 차 부분에 대한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사이먼트 스키마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정의해서 저희가 크로스 카탈로그라든지 내부적으로 오더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요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카탈로그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그리고 이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CC랑 연결하는 부분들이 여기 차지 플랜이라고 부르는 곳에 등록을 해주면 CC랑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온오프 차지라고 한번 그 금액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연결은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릴리즈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차징이 되면서 할인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정의를 해서 실제 오더,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오더를 입력을 할 때 추가적으로 차징을 하거나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부분들을 같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카탈로그랑 같이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이용이 되는, 어느 조직에서 이용이 되고 어떤 채널을 통해 갖고 나가는지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항목인데 이 원오프 차지의 경우 다른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금액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보들을 다르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저희가 요 오더를 가지고 오더가 아니라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실제 서브스크립션 오더에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이제 마스터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스터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코어 툴 부분이에요. 컨버전트 차징은 그 UCG라 실제 금액들을 프라이스를 계산하기 위한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량 베이스로 만약에 그 차량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에 대해서 과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라든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프라이싱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의 충전량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과금이 될 건지 과금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 부분, 포털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등록된 부분들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차지블 아이템 클래스, 그래서 실제 사용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사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청구해야 되는 금액을 만드는, 그리고 청구해서 그 정보를 던져주는 부분이 차지드 아이템 클래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지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금액을 계산하는, 어떤 계획으로 이 금액을 계산해서 보여질지에 대한 거를 틀을 만드는 게 차지 플랜이고요. 실제 그거에 대해서 가금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 게 차지 부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좀 이용하기 어렵고 이게 좀 전체를 다 입력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칵핏을 이용을 한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칵핏 부분을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칵핏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차지블 아이템, 그리고 차지드 아이템 클래스, 그리고 레이트 플랜이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칵핏 쪽과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칵핏 쪽은 이게 레이트 플랜으로 돼 있고 컨버전트 차징 쪽에서는 이게 차지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한 명칭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셨던 이제 차징을 보게 되면 실제로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UCG에 대한 차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등록을 해주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차지able 아이템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당 피드를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는 그 계산된 우리가 충전량에 대해서 계산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리턴해주는 걸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를 여기서도 보시면 안 되네요. 이게 아직 얘네가 지금 그 SAP 쪽에서 호환성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칵핏에서 만든 부분은 이렇게 코어 툴에서 조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어 툴에서 만든 거는 칵핏에서 조회가 안 되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회되는 게 이제 좀 한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우스키핑 쪽 저희 시나리오상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등록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차지를 보게 되면 차지랑도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차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칵핏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회가 서로 상호간에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C에서 이렇게 차지 플랜과 차지를 기반으로 실제 과금의 금액을 계산을 하고 그걸 리턴을 받아서 나중에 S4 하나 쪽에 브림 쪽으로 던져져서 컨버전트 인보이싱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대략적인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회계 전표까지 어떻게 가는지까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더 쪽을 약간 오버뷰 형태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더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더를 입력할 수 있는 그리고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서브스크립션 오더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파트너 어그리먼트는 나중에 파트너 정산용 오더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 기본적으로는 이 서브스크립션 오더와 파트너 어그리먼트 오더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물려있는 파트너에 물려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세일즈 오더 쪽 세일즈에 관련된 것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등록을 미리 해놓는다면 비즈니스 파트너 쪽에 미리 등록을 해서 확정을 시켜 놓으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멤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전에 만들었던 공획을 네, 같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이 계약 단위에 이제 BP에 물려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물려 있는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자동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개만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컨트랙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이 안에서 여러 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테크니컬 리소스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 우리가 정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는 멤버십 아이디만 제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번에 대한 거고, 이 빌링 사이클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스터 정보들을 구성을 하면서 이 프라이스에 대해서 아직 입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원오프 차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정을 바꿔서 좀 진행을 하면요. 멤버십 부분은 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청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들어가는 기간에 대해서 보이게 되고요. 또 저희가 미리 설정을 했을 때 이게 12개월에 대한 계약이다라고 미리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미리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저희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입력을 한 거고요. 프라이스 부분은 이게 새로 만들어서 등록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USB로 입력을 한 부분이라 이렇게 통화를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저희 이 시나리오상 1년에 120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여기에서는 먼슬리 단위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10불씩 청구되는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 이사님, 네.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늘 말씀 못하신 부분 조금 오버뷰를 조금 더 하고요.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